지겨운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장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녹화를 했지만 여전히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하락장 대처가 좀 어려운가를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그거에 대한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하락장 대처가 어려운 이유, 이거 하나는 뭘까요? 항상 다른 이유로 하락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락이 생각보다 더 깊고 길게 오기도 한다. 요 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2007년 8년 피크를 지나서 위기가 온 금융위기, 이거는 미국의 하우징 버블, 이 이전에 하우징 버블로 위기가 온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모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었고 뭐 중국도 좋았고 뭐 이런 생각은 했겠죠. 중국의 성장 엔진이 좀 멈추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은 했겠지만 여기서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그 뒤에도 유럽 위기 뭐 등등등 있었지만 최근으로 치면 뭐 코로나가 있었고 팬데믹으로 뭐 위기가 같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최근에는 인플레로 위기가 온다, 뭐 이것도 생각을 못했죠. 예전에는 디플레만 걱정을 했지 인플레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인플레, 뭐 1에서 2% 뭐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어쨌든 어느 정도의 인플레는 굉장히 경제에 되게 좋은 거다, 디플레가 오히려 위험한 거다라는 걱정을 다들 했지 인플레에 대해서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과도한 인플레가 생기니까 또 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항상 우리는 이제 전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의 위기,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다음에 전염병이 크게 발발하면 내가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다 이제 액션 플랜을 세웠을 텐데, 그게 좀 저도 옛날에는 과거의 위기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대처해야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그 다음 위기는 이것과는 굉장히 무관한 영역에서 옵니다. 확률적으로.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들은 다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기존의 전염병을 아주 뛰어넘는 뭔가 굉장히 파괴적이거나 뭔가 상상 못한 수준이 아니라면 보통 놀라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주가의 흐름은 뭐 기업 이익과 장기적으로 보면 동행하기도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적으로 이렇게 놀라거나 패닉에 빠져야 하락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폭락장이 오려면 사실 예상 못한 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또 위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정도, 그러니까 약간 위기의 왔을 때 이 폭락이 일어나는 정도, 깊이나 길이, 시간이죠. 요게 생각했던 것보다 길다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내려가면, 처음에 좀 내려갈 때는 야, 이거는 저평가다, 저평가 국면이다 하면서 바이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6월 7월에 좀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왠지 바이일 것 같아 가지고 역시 바이가 맞았어 하다가 다시 더 내려가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정확하게 이 바닥을 핀포인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예전에도 뭐 이게 이제부터 살 때다, 바닥이 다 왔다 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몇 달 안에 핀포인트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내려가 가지고 되고 있었다고 치죠.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 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보면 나중에는 뭐 여기나 사실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걸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굉장히 크게 중요치 않은 시점의 선택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바닥이 근처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저평가 종목이 많다, 살 게 많다, 그리고 기회가 많다, 이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지, 이 바닥이 정확하게 지금이다 라고 거시경제적 데이터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걸로 해서 추정해 가지고 지금이 바닥이다 혹은 지금이 더 빠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조금만 싸지면,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조금 싸면 용기가 나지만 많이 싸지면 용기가 안 나요. 그 재밌는 일입니다. 조금 싸면은 손해도 덜하고 지금쯤 사면 되지 않을까, 뭐 흔히 말하는 물을 탄다고 하죠.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근데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싸졌어. 반토막이 났어. 삼성전자 9만원에 살려던 사람들 이제 5만원이 됐죠. 5만원이 돼서 이제 정말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왔음에도 이제 이때의 전망이나 상황이 달라져 보이기 때문에 요때 정작 못 사는 겁니다. 이때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분위기 상관없이 가격을 책정하면 지금은 이제 살 때인데, 분위기가 그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들은 욕심, 사실 저는 이 욕심이 투자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Greed and Fear에 의해서 시장을 지배를 받는다. 시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greed로 인한 fear지 그냥 이거 자체가 독립적이진 않다. 그래서 사실 욕심을 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금 내려갈 때 돈을 집어넣게 된 이유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게 이러다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기회니까 나는 돈을 벌고 싶고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이제 욕심을 이미 냈었기 때문에 현금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걸 기다린 시간이 길잖아요. 이게 자기가 이 욕심을 내면서 기다리고 지치고,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이게 6개월이 되고 뭐 9개월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게 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끝이 없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표현이 하방이 열렸다, 하방 오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막연해 보이니까 여기에 이제 돈을 못 넣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얘기를 다시 더 이어가 보자면, 막연한 데서 돈을 넣는 거, 그러니까 막연해 언제까지 이게 내려갈지 모르겠어, 혹은 옆으로 갈지 모르겠어, 어쨌든 오를 기미는 안 보여, 약간 요거에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그것 또한 욕심 때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때 넣으면 너무 막연할 것 같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지금 싼 거 많다는 건 인지를 하는데, 아, 이거를 돈을 넣는 순간 내가 이제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사실 이 기간이 혹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어쨌든 나중에는 우상향 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많이 사람들이 외쳤듯이 알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그게 불안하기도 하고, 실제 과거에 돈을 넣었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이 욕심상으로는 아니 이거 할 바에야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대안들 생각을 해보고, 하다못해 뭐 예금을 하더라도 금리가 이만큼 나오는데 내가 과연 이 투자를 해서 이번에 성과가 괜찮을까, 2022년은 괜찮은 해일까, 2023년은 괜찮은 해일까, 뭐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막연함을 투자하지 못한다, 막연한 시기에. 근데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터널이 있으면, 터널을 들어가서 이게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이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타임 피리어드를 줄이고 싶은 거죠, 이 시간을. 근데 막연하게 빛도 안 보이는 이 순간에 집어넣어야 거의 바닥 근처인데, 그게 정확하게 알 수도 없거니와 이게 막연하게 엄청 기다릴 수도 있다는 그 걱정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 투자 선인들이 많이 말했고 경험도 분명히 많은데 바닥이라고 하면 대충 뭐 이런 시기라고 다들 얘기하니까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주식 뭐 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막상 상황을 맞이하면,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매번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다르고 깊이도 달라지고 시간이 길어지고 지치고, 그리고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이 욕심이, 아, 이거 막연하게 기다릴 바에는 다른 걸 하라, 혹은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기다렸는데 아, 이거 언제까지 될까 정말 뭐 모르겠다 하니까 손을 놓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바닥을 그냥 지나치고 나중에는 한 이쯤에 다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구나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요 시기를. 그러니까 이 시기를 정확하게 여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6월 7월을 말했다시피 여기다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괜찮다 하는 건 여기서부터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걸릴지 어떤 깊이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대략 한 이즈음이다, 어쨌든 기회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가치 투자자들이. 기계적으로 매매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심리에 지배받지 말고 예전에 내가 이 가격이면 싸다 생각했으면 그 가격에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반토막이 나면은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반토막이 났으면 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평가를 그 분위기에 지배받게 이 분위기로 평가를 할 게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멀리 봤을 때 이런 위기도 맞이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일도 있겠지만 한 이 정도의 가치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했다면 다시 한번 최근에 재평가를 해보고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일단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수익률이 더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최근에 하락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지치고 힘들고 그거는 이해하지만, 사실 예전에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적절하게 나눠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지나고 나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낮은 국면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 상으로 너무 싸거든요. 제가 한국이 좋은 기회다 했을 때는 미중 관계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그리고 캐펙스가 돼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모든 상장사, 상장 국가들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 싸거든요. 어떤 지배구조 이슈, 인구가 줄어든다. 요즘에 유난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구 줄어든 거 옛날에는 몰랐습니까? 항상 인구 통계적인 거는 길게 보면 언제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제 와서 그게 이슈가 되고 안 좋게 보는 이슈가 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부각된 것 뿐입니다. 좋은 부분이 있고 한국에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증시가 내려가고 삭개비가 많아지고 하니까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보게 된 것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싼 구간이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기회가 많았던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